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화석을 통해서 과거를 해석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 겁니다. 아까 잠깐 엿본 게 뭐냐면 화석의 종류를 딱 보면 아 여기 바다였네, 아 여기 육지였네 정도는 알 수 있죠. 과거의 환경을 예측할 수 있는데, 자 그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탐구 자료창에 나온 내용이고요. 내가 발견한 화석의 종류를 딱 보고서 옛날에 이런 환경이었겠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왜? 포인트입니다. 오늘날과 유사한 환경에서 서식했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는 거야.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도 고사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고사리가 여기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과거에도 거기 살았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전제가 없으면 과거의 고사리는 막 육지에 살지 않고 물속에 살았어. 이러면 문제가 달라지잖아. 그래서 과거에도 같은 환경에서 살았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는 맨 마지막 2번은 뭐냐면 산호화석을 발견을 했어. 근데 어디서 발견했냐면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에서 발견했어요.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에서 산호화석을 발견했다. 왜? 무슨 이유로? 좀 아까 배웠어요. 유기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내용이야. 생물이 퇴적된 이후에 지각 변동을 받아서 다른 환경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서식 환경과 다른 곳에서 그 화석이 발견될 수 있는 겁니다. 꼭 이 산호 화석이 꼭 바닷가 근처에서만 발견되리라는 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융기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서 산에서도 발견될 수 있어요. 여기 나온 게 그죠? 강원도 영월 산지에서 산호화석이 발견될 수 있다. 뭐 때문이냐? 지각변동이라는 키워드를 써주면 됩니다. 지각변동이 기억이 안 나면 융기를 써주면 선생님께서 융기도 알고 있네 하면서 맞게 해주실 거예요. 그죠? 융기를 알고 있다면 지각변동도 알 거야 라고 착각하시는 거지. 그지? 그래서 융기를 쓰면 선생님이 융기도 알아? 하면서 맞게 해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모두 알 수 있냐면요. 지층이 생성된 시대도 알 수 있죠. 또 배웠던 거야. 화석을 보면 뭘 알 수 있냐. 이 화석이 언제 만들어진 화석인지를 알죠. 우리 외웠잖아. 그럼 이 화석이 발견된 지층도 역시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지층일 거 아닙니까? 지층의 시대와 화석의 시대가 같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지층이 생성된 시대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번은 뭐야? 과거 생물의 진화 과정도 알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저 밑에 지층에서 말화석을 발견했어요. 다 신생대겠죠. 신생대 지층들이 한 10개가 있는 거야. 근데 저 밑에 말화석과 중간에 말화석과 맨 위에 말화석이 조금 모양이 달라. 옛날 말은요. 발가락이 6, 7개가 있어요. 말이. 지금 말은 어때요? 말발굽이 이게 한 통으로 되죠. 한 통으로. 옛날에는 말발굽이 무슨 우리 알고 있는 호랑이나 사자처럼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달리기 편한 구조로 진화되다 보니까 발굽이 하나로 이제 합쳐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진화 과정을 뭘 통해 볼 수 있다? 화석의 발달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가 전제된 거야? 아래의 화석이 오래된 거고 위로 올라올수록 또 최근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된 생물의 화석이 위의 지층에서 발견되는 걸 통해서 진화 과정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과거 대륙의 이동. 이건 뭐냐면 지금 대륙이 이렇게 막 아메리카 대륙도 있고 아프리카 대륙도 있고 유라시아 대륙도 있고 대륙이 퍼져 있잖아. 과거에는 붙어 있었던 거 알아요? 붙어 있었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지. 과거에 붙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지구과학적인 요소로 찾아볼 수도 있지만 생물학적 요소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이 얘기입니다. 봐봐. 이런 겁니다. 과거 대륙에 이렇게 붙어 있었을 시절에 이 파란색은 뭐냐면 파란색은 글로소프테리스라는 식물입니다. 식물의 화석이 여기도 발견되고 여기도 발견되고 여기도 발견이 돼요. 지금은 퍼져 있잖아. 퍼져 있어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화석이 발견되고요. 남극에서도 화석이 발견돼. 인도에서도 화석이 발견됩니다. 다 퍼져 있어. 인도, 남극, 오스트레일리아, 그래서 남아메리카 막 이렇게 각지에 퍼져 있어. 근데 이 식물은 바다를 건너갈 수는 없잖아. 지금 막 이렇게 번져서 퍼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붙어 있었으니까 이게 가능하겠구나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대륙은 이렇게 붙어 있었구나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식물의 화석의 분포를 통해서 아마 이렇게 붙어 있었나 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마찬가지야. 메소사우루스라고 하는 이상하게 생긴 이 동물은 바다를 오랫동안 건너갈 수 있는 녀석이 아니야. 근데 여기도 발견되고 여기도 발견돼. 아프리카 대륙과 남아메리카 대륙은 현재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발견되고 여기도 발견이 돼. 헤엄쳐 갔겠죠? 이러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아, 과거 대륙이 붙어 있었다라는 증거 자료로 뭐가 사용되기도 한다? 화석이 사용되기도 하는구나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또 이제 화석을 통해서 여기가 그때 당시 화석이 생성될 당시에 육지였는지 바다였는지도 알 수가 있겠죠. 너무 당연한 거지만 공룡, 고사리, 참나무, 매머드 화석이 발견된다면 당시에 여기가 육지였구나.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완종류, 조개, 산호, 화폐석, 암모나이트 다 바다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다인 게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갑주어, 어라고 써있잖아. 그치? 바다네. 그죠? 산호, 조개, 바다에 사는 거 지금 알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읽어봐. 삼엽충. 벌레인가? 나무에 있나? 이러면 안 된다고. 어디 사는 벌레다? 바다에 사는 벌레라는 거야. 암모나이트. 나이트는 아까 춤추는 이거 생각하면 되고 암모나이트도 뭐다? 조개의 일종. 조개의 일종. 책에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화폐석, 방추충, 완종류 전부 다 조개의 일종이에요. 조개의 일종. 이름이 되게 생소하잖아. 생소하지만 조개의 일종들이다. 조개 종류들이다라고 한꺼번에 암기해 주어야 합니다. 방추충도 충이라서 벌레인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죠? 방추충도 조개 종류에 해당합니다. 필요하면 화석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 아, 이렇게 생겼구나. 팔다리가 없네. 조개겠네. 이렇게 보면 돼요. 팔다리가 없네. 화석 확인하면 된다. 자, 그리고 화석을 통해서 모두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했던 겁니다. 지층이 뭐 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나와있죠. 융기 나와있죠. 융기. 아까 강원도 산지에서 산호화석이 발견된 걸 통해서 이 지역이 융기였구나라는 이 지역별 특징도 알 수 있다.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한번 화석을 통해서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A, B, C 화석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죠? A는 딱 보니까 삼엽충하고 쟤는 누구냐? 누구 같냐? 산호래요. 산호하고 삼엽충. 물이었구나. 당시 환경이 바다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B는요. 공룡이죠. 공룡이니까 육지였구나. C는 고사리죠. 육지였구나라고 할 수 있고요. 과거에는 바다였지만 융기를 통해서 점점 육지로 올라왔나 보다. 전체적인 해석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A라는 층이 가장 오래된 거죠. 뭘 통해 알 수 있죠? 가장 밑에 있으니까. 또 뭘 통해 알 수 있죠? 화석의 종류가 고생된 거잖아. 그지? B는 그 다음 중생된 거. C가 고사리. 고사리는 시대를 알 수 있어 없어? 시대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중생대보다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석한다? C는 중생대 또는 신생대 때 만들어졌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 C층은 고생대 때 만들어졌다. 틀린 말이야.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선생님, 이거는 시상화석이라서 시대를 알 수는 없잖아요. 고생대 때 만들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밑에 뭐가 있어? 공룡이잖아. 밑에 공룡이 있으니까 공룡보다는 최근 것이어야지. 그게 바로 문제를 푸는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 것 정도는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화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지질시대는 아까 우리가 이미 다 공부를 했어요. 그죠?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고요. 시작했고, 옷사 2옷 6,000원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알겠죠? 6억 년 전이 0.6억 년이 얼마야? 6,000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6,000원으로 이렇게 기억을 한 거야. 0.6억 년은 6,000년이니까 6,000원짜리 옷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몸빼 바지는 거, 몸빼. 6,000원짜리 보이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위에 보면은 이게 시대를 나누는 게, 봐봐, 생각해봐.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죠. 생이 무슨 생자일까? 생물입니다. 고생물이 살았던 시대, 중생물이 살았던 시대, 신생물이 살았던 시대. 그러면 이 시대를, 지질시대를 구분한 기준은 뭐가 된다는 뜻이야? 생물상의 변화입니다. 생물이 크게 변했을 때를 기준으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나눴다는 걸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야. 두 번째, 바로 부정합입니다. 부정합. 이 부정합은 이건데, 간단하게 말하면, 일단 사진이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부정합은 아래쪽에, 확대해 볼게요. 부정합 면이 이 녀석인데, 일단 그림부터 볼게. 이 부정합 면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이런 결을 가지고 있어. 위에는 이렇게 이런 결을 가지고 있어. 결이 다르죠? 결이 다르면 무조건 부정합이냐? 그런 건 또 아니야. 중간에 자갈층이 있어. 자갈층이 아니고 자갈층이 있어. 이 자갈층이 있는데, 이 자갈층을 기저여감이라 그래. 써있나 어디? 여감. 써있나요? 기저여감. 기저여감이 발견된다. 없네요. 써놓을게요. 기저여감이라는 게 부정한 면에, 이 부정한 면에는 기저여감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갈층이 이렇게 쭉 있어요. 여감이라고 하는 자갈층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잘 봐. 물속입니다. 지층 A가 생성이 돼요. 지층 A가 생성이 됐을 때 얘가 양쪽에서 미는 힘을 받습니다. 이걸 횡압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휘어진 걸 다시 그리면 이렇게 휘어진 거야. 휘어져서 이렇게 이러한 결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결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이 방향 보이죠? 결의 방향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A층이 먼저 쌓입니다. A층이 쌓이고 위에도 쌓였다. 위에도 이제 B가 있다고 칩시다. 자, 먼저 쌓인 게 A니까 A층이 쌓이고 B층이 쌓인 다음에 양쪽에서 미는 힘 받아서 전부 다 휘어졌어. 습곡이라고 그래. 습곡이라고 하는 걸 받은 다음에 얘가 융기합니다. 땅 위로 올라와. 융기할 때 후악 올라오다 아니면 천천히 올라오나요? 천천히 올라오죠. 지층이 쌓인 건 급격한 매몰로 빠르게 쌓였다 칩시다. 하지만 융기할 때는 100만 년이 걸려요. 100만 년이 걸렸어요. 여기가 100만 년이 걸렸어. 100만 년이 걸려서 올라와. 그 올라온 모습은 이러이러한 물이 여기야. 이런 모습 올라왔겠죠. 올라온 다음에 뭘 받냐면 풍화 침식을 받아. 물과 공기로 인해서 풍화 침식 받아서 이게 깎입니다. 깎여서 깎인 퇴적물은 어디 쌓인다? 요쪽에 막 쌓이는 깎인 퇴적물들이. 하지만 요 결들은 유지가 되고 있죠. 깎여. 이 풍화 침식 반응. 자, 융기를 할 때 오랜 시간 걸리고요. 올라와서 풍화와 침식을 받는 것도 오랫동안 깎일 거 아니야? 이것도 한 200만 년 깎여. 그죠? 그 다음에 융기 침식 받은 다음에 다시 물속으로 침강. 물속으로 침강. 깊은 물속으로 침강. 또 몇 년 걸려? 또 몇백만 년 또 걸려요. 그죠? 그 다음에 우르르르 퇴적물이 들어와. 봐봐. 퇴적물은 굵은 거, 중간 거, 얇은 거 들어옵니다. 가장 깊은 바다로 먼저 쌓이는 게 뭐가 퉁퉁퉁 떨어져? 제일 굵은 거. 그래서 이게 먼저 쿵쿵 떨어지는 거야. 이게 뭐야? 기저여감이야. 기저여감이 먼저 퉁퉁퉁 쌓이고 그 위에 이 퇴적물들이 쌓여서 이렇게 또 다른 지층 C를 만들어내는 이래요. 그래서 위의 지층은 수평으로 쌓이는 거야. 사람들한테 발견됐죠? 발견되려면 또 뭐 해야 돼? 또 융기.
몇 배고야? 맞죠? 중요한 건 A, B가 쌓이고 나서 C가 쌓일 때까지 시간적인 간격이 엄청 크죠. A, B 쌓인 다음에 융기, 풍화 침식, 다시 침강, 그죠? 다시 침강한 다음에 그 다음 쌓인 거잖아. 그러니까 융기 한 번, 풍화 침식 한 번, 침강 한 번을 겪은 다음에 쌓인 게 C니까 엄청나게 큰 시간 간격이 있다는 게 바로 이 부정한 면을 보고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층이 고생대라면 심지어 위에는 중생대, 즉 시대를 나눌 정도의 어마어마한 시간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녀석이 바로 부정합면이라고 해요. 부정합이란 이름은 왜 만들어진 거냐면은 부정합, 정합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정합이 뭐야?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게 차례대로 정직하게 쌓이는 게 정합이에요. 하지만 얘는 정합이 아니죠. 그래서 이름이 부정합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부정합이란 말 딱 보면은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좀 알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부정합 면이 딱 발견되었다. 아래층과 부정합 면 기준으로 아래층과 위층이 엄청난 시간 간격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비저여감이라는 게 부정합 면에 항상 발견된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겠죠? 넘겨볼까요? 여기 개념 확인 문제가 먼저 나옵니다. 풀고 갑시다. 개념 확인 문제 풀고 갑시다. 풀어볼게요. 풀고 채점도 할 거예요. 각자.